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대표를 바꿔주는 형식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직 대통령과 신임 당대표의 통화는 관례적인 것이었으나 댓글 여론은 좋지 못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지적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은 77.7%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최고위원들 또한 이른바 친이재명계 의원들 일색이었지요. 때문에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득표율에 가려진 37%라는 권리당원 투표율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개딸 등 친명 세력을 제외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이 그다지 이재명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개딸들을 제외한 적지 않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세워놓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는 일종의 불안감이 엄습해 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재명이 가진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이 가진 사법 리스크는 곧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요. 민주당은 부결된 이재명 방탄당원 개정을 중앙위 소집 5일 전 공고 의무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비리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기소가 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 기소가 정치보복으로 인정이 되면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가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대표가 어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도 모조리 정치보복으로 둔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 당무위가 당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시에 이재명의 사당화 작업도 그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아무래도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이 되겠죠. 이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 논란에 얼마나 많은 당내 반이재명계 의원들이 반기를 들지 얼마나 양심 있는 전통적 민주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재명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혼란스러운 정국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지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도 목에 손을 갖다 대면서 이번에 지면 진짜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검경 수사를 두고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이제 곧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올 텐데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전국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비열하게도 마치 인질이라도 잡아놓은 양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요.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만 봐도 이재명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가 읽혀집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 이재명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고 짧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이 대통령께서 통화하고 싶어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이 대표가 네 좋습니다 라고 수락해서 3분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산을 어제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분 안부가 괜찮으신지 묻고 싶다며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 만들어 보시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기사에는 보수파 성향으로 보여지는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범죄자와 왜 통화를 하느냐? 전화 통화를 해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치켜 세워주면 현재 이재명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이 눈치 보지 않겠느냐? 심지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 등등등 비판 댓글 일색이었습니다. 자, 일단 팩트부터 살펴보면요. 현직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 야당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건 거의 관례에 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13년 민주당 김한길 신임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한 적이 있고요. 문재인 역시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황교안 신임 대표에게도 축하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한 건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파 성향 국민들 입장은 좀 다르죠. 조금 전 일부 댓글들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다수의 보수파 성향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을 범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나발이고 이미 이재명은 범법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분명히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정말 뚜렷해 보이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는 동안 안 잡아가고 도대체 뭘 했냐라는 원성들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수파 성향의 국민들이 민주당의 두 축인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갖는 비판 지점은 약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문재인에게 갖는 분노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보수파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감행했다는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동시에 보수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죄를 물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사뭇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다름 아닌 전과 사범 논란이지요. 대선 이전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상대 경선 후보들이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이재명은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노출이 됐는데 그게 바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그룹과의 유착, 김혜경 법카 의혹 등등등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관련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수파 성향의 국민들과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재명을 이미 심리적으로 범법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직까지 검경에 직접 출석한 적이 없고요.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이재명 관련 수사에 안전장치까지 걸어놨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나쁜 놈들 잡는 게 검사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불평불만들이 서서히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즉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확실해 보이는데 안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 것이냐? 이런 불평불만들이겠죠. 이런 민심들을 윤 대통령이나 용산 참모진들이 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